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어제는 다우만 마이너스로 끝났었는데 오늘은 전부 다 플러스예요. 음, 유럽장은 어제 유럽 경제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CPI 지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부 플러스로 좀 괜찮게 움직였고 아시아장은 안 좋았죠. 우리는 1% 넘게 하락했고 이제 현재는 사실 글로벌 주식이 전부 다 방향성 타진을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 간단히 보고 끝낼 건데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리테일 세일이 전월 대비해서 기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기대치는 1.8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는 3% 증가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세일을 들여다보면 이제 빨간 거는 명목이고요. 빨간 게 실질,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 게 명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들여다보면은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반등했어요. 그죠? 반등했고 이제 리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물가 상승률 압력 때문에 이전에 그 구제금융을 받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 이외에 사실 강도가 계속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횡보 수준이거나 약간 둔화되고 있었는데 사실 반등한 거죠. 명목은 물가를 반영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물건을 사 먹어도 조금 더 지출을 더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는 이유는 사실은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러프하게 들여다보면 물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다. 동일한 개수를 사도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도 무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 압력 때문에 사실 이게 그거를 견디면서 계속 늘리고 있다. 명목이.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 늘어나질 않았거든요. 산업 생산을 보면 이렇게 12월 달에 급감했다가 옆으로 횡보 수준입니다. 살짝 늘어났습니다. 급감 강도가 굉장히 빨랐었죠.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제조업 이거는 그 세 가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광업하고 뭐 다 포함된 건데 제조업 쪽은 예측치보다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 생산을 넣고 보면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광업하고 유틸리티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들여다 보시면 전체가 늘었죠. 여기서 살짝 늘었죠. 근데 이제 제조업 영역을 보면 좀 늘었고 여기 밑에 보면 광업도 좀 늘었습니다. 밑에 보면 유틸리티가 늘었는데 유틸리티가 전기가스거든요. 근데 전기가스가 이제 급감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급감했던 게 살짝 늘어난 요 가장 주된 이유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12월 하반기에 12월 한 23일인가 그때쯤에 난리를 쳤습니다. 눈폭풍의 한파로 사람이 막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한 10일 정도 가까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소비가 위축돼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월 달에 이제 중반쯤에 말씀드렸는데 12월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날씨가 풀리면 일시적일 거고 날씨가 풀리면 또 다시 회복될 거란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달에 날씨 문제로 급격히 생산이라든가 제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소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원래 패턴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근데 원래는 이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의 추세는 바뀐 게 없고 그냥 단지 날씨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간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게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최근 추세를 보면 이렇게 급등했었거든요. 2월 초에 직전에 있었던 추세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쭉 바닥을 기고 있다. 예전에 첫 번 바닥을 기고 있다가 튀는 것 같더니 밀렸거든요. 두 번째 바닥을 기고 있다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 급등하면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인데 얘가 약간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거든요. 얘가. 그런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게 전부 환율입니다. 원달러,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인데 유로화를 달러 기준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엔화, 위안화, 이것도 영국의 파운드화인데 파운드화를 이제 달러 기준으로 표시한 거예요.
보기가 쉽기 위해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래로 안 내려오고 약간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원달러 환율이 얼마냐? 1224원. 뭐 요게 1200 초반대, 122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환율이 1283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율이.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이 조금씩 더 위로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지표가 이렇게 리테일 세일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 가치는 조금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얘가 전고점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세차게 붕괴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 균형감을 잡고 어디선가 멈추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5달러 정도 선에 가면 얘가 또 다시 균형을 잡고 멈추는 요 언저리거든요. 105달러가 요 방향조 한 이 정도 라인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멈춰가지고 방향성을 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도 반영을 하지만 원자재도 반영을 하거든요. 이 역시 이게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 가지고 올라가서 움직이는 과정, 요 시기에 금값이 내려오고 있고 구리값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이 상승각, 지난번에 금을 팔아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금은 아랫방향으로 계속 추세를 내려가고 있고, 그때가 1900달러 1900원 중반대쯤 됐을 겁니다. 1950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유가거든요. 유가는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는 상관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타진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최근 보여드렸죠. 미국의 석유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그게 이제 석유소를 폭발적으로 익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 보도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100달러로 간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무역 지표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약간 또 꺾이는 방향. 오늘 인도 지표 나왔거든요. 인도 지표도 나왔는데, 인도 지표를 보면 인도 여기 보시면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었어요. 인도도 일정 부분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무역 동향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가도 그렇게 100달러를 다시 쳐다보고 가려면 새로운 경기 사이클에 진입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발생한 에너지 관련된 위기는 지난번에 그 우랄산맥 석유, 러시아산 석유에 캡 씌우고 나서 러시아 가격이 상당히 내려왔죠. 석유 가격이. 이거 네스테 정보인데 보시면 이제 석유 가격 우랄산맥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얘가 지금 이제 50달러 다시 회복했네요. 지난번에 40달러 언저리 때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러시아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석유 감산한다고 50만 배럴인가요? 5만 배럴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약간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 유가를 끄집어올리기에는 녹록치 않고, 그래서 브렌트유하고 우랄산맥 석유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는 이 들려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감산이 러시아산 석유에 영향을 러시아산 석유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큰 영향성 없이 유가는 그냥 크게 요동치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이연절이 박스권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일정 부분 들린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큰 변화 없이 그 정점 언저리에서 약간씩 누그러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나온 뭐 소매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가동률을 잠깐 얘기를 안 드렸네.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늘긴 했는데 가동률은 살짝 내려온 걸로 지금 표시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바뀐 건 없고, 그냥 계절적 12월 달에 엄청나게 추웠던 그런 요인 때문에 바뀐 게 아닌가, 살짝 일시적으로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계절적 요인인 것 같고요. 날씨 관련된 요인인 것 같고, 나머지 경제 지표들의 흐름은 큰 변화가 없이 움직이는 것 같다. 다만 경제 지표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고 거기에 고용지표까지 이렇게 떠받쳐주는 여건이 지속되면 이건 결과적으로 연준한테 금리를 올려라라고 하는 신호를 작동할 수 있거든요. 물론 물가와 관련된 걸 봐야 되겠지만 물가는 일정 수준 아랫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뭔가 이슈가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건 없는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상이 뭐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2번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장에 약간 아랫방향으로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어서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혼재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이. 뭐 항상 그렇지만 다만 윗방향으로도 아랫방향으로도 차차기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은 없는 상황이고 눈치 보기 장세를 한동안 갈 것 같아서 일단 방향성을 보려면 조금 더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회색지대인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가.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